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주최하는 생활 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 1회차 안개상자 만들기 체험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체험의 진행을 맡은 MC 남태혁입니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양근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생활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방사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안개상자를 같이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여러분에게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함께 리허설도 진행을 해보면서 저도 사실 몰랐었던 다양한 과학 정보들도 함께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실험 키트도 같이 한번 만지면서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생활 주변 방사선 체험을 통해 방사선 정보를 바로 알고 국민들과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안개상자 체험을 따라하면서 안개상자의 원리도 직접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험 이후에는 사전 질문 주셨던 질문들과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저희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저희 오늘 해볼 이 안개상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방사선은 우리 주위에 어디서든지 존재하는 대상이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물리학자인 찰스 윌슨 박사가 이 방사선을 관찰할 수 있는 안개상자를 발명을 했는데요. 그 계기는 윌슨 박사가 베네위스 산 정상에서 햇빛이 산 정상 주변에 구름이나 안개에 퍼져서 주변에 무지개 같은 빛의 띠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에 착안해서 1911년에 똑같은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실험 장치인 안개상자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상자는 관행각 혹은 과포화된 물 또는 알코올 전기가 담긴 밀봉상자인데요. 이 밀봉상자 속을 알파와 베타 방사선 같은 대전 입자가 지나가면 그 궤적이 아주 작은 물방울이 줄지어 있는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안개상자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윌슨 박사는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집으로 배송받으신 체험 키트를 통해 안개상자 안에 알코올 전기와 방사선 물질에서 오는 방사선이 서로 작용하면서 방사선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지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안개상자 설명을 교수님이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방송 화면이 살짝 이상하게 각도가 잡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 카메라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도 보시는데 이제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조치가 되는 대로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이 영상을 다시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저희가 세팅을 해주실 테니까요. 볼 때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개상자를 만들기 위한 실험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안개상자 만들기 1회차 체험을 신청해 주신 300명의 신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요 체험 키트를 이렇게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요 체험 키트를 발송해 드렸는데요. 저도 이 키트를 함께 열어보면서 함께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저도 아직 긴장이 되는데 저희는 이 실험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게 되면요. 여기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배송이 되어 있었던 이 비닐 포장지 여기 안에 플라스틱 통과 안전 시료핀, 에탄올 등등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플라스틱 통이 함께 동봉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플라스틱 통 안에는 이렇게 에탄올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붙여야 될 요 시료 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핀을 만드실 때 조금은 유의해 주셔야 될 게요. 여기 위가 이제 저희 시료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바늘을 최대한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안전에 유의되거나 안전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최대한 안전한 실험 환경을 위해서 밑에 바늘을 만져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키트 비닐 외에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있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기 위해서 있는 이 목장갑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닐 장갑도 같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비춰보게 될 요 LED 조명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께 동봉되어 있는 마스크, 그리고 저희가 여러 유인물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방송 말고 이렇게 요걸로만 이제 여러분들께 실험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이제 저도 처음 만들어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들 수 있지만 저희 영상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요 뒤에도 함께 안개상자가 무엇인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텍스트로 또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렇게 두 가지 또 유인물이 같이 들어있고, 여기 안에 지금 방사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유인물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저희 함께 이제 또 실험을 들어가야 될 텐데, 요 실험 전에 가위랑 핀셋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를 깨야 돼. 그 드라이 아이스 깨는 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요 배송을 할 때 아이스크림 쿠폰을 함께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쿠폰을 주문하시면 드라이 아이스가 오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드라이 아이스가 없다, 그럼 이 실험 키트가 일회용은 아니죠, 교수님? 그렇죠. 네. 실은 준비물이 또 준비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너무 일찍 먹어서 없는데 라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같이 보면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드라이 아이스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또 해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할 때 혹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던가 조금 안전상 위험한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실험을 위해서 준비한 준비물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건 없는데요. 온도가 아주 난 찬 드라이 아이스를 취급하실 때는 절대 맨손으로 하시지 말고 체험 박스에 같이 넣어 보낸 목장갑을 꼭 착용하고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시료피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주 극미량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안전 시료핀 사용하실 때 핀셋을 이용하거나 핀 부분을 잡고 실험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실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테스트를 할 때 원래는 이 목장갑을 끼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목장갑을 끼고 진행하면 좀 이따 스펀지 붙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장갑은 저희가 드라이 아이스를 만질 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험 하나하나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실험 키트 안에 있는 이 검정색 종이가 있을 겁니다. 이 검정색 종이를 이렇게 이 뚜껑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려야 되는데, 같이 이 뚜껑을 대고 여기서 이렇게 이 상태로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함께 동봉해드린 이 볼펜이 있을 겁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으면 여기를 동그랗게 그려주셔서 이거를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위로 잘라주시면 저희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형태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진행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 설명이 너무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속도를 맞춰서 진행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위, 준비해주신 가위를 가지고 대고 잘라서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진행은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 사전 질문이나 이런 것도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실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통 안에다가 이 스펀지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을 한번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요만큼 튀어나오면 요만큼이겠구나를 딱 손으로 잡으시고 요만큼을 준비해주신 가위로 또 잘라주셔야 됩니다. 잘라주신 다음에 요거를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데, 이번 실험에 있어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니까 이게 특히 여러분들 붙일 때 이게 위에가 뜨면 안 돼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드린 요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밑바닥을 완벽하게 딱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틈이 없도록 이렇게 딱 붙여주셔야 되고요. 붙이실 때 요 버린 스펀지, 요 조그마한 스펀지는 가운데다가 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좀 이따 이렇게 세팅을 할 건데 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작고 얇게 자르면 또 시료핀을 꽂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잡고 나서 테이프를 한 번에 다 떼서 붙이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딱 뜯어서 조금씩 떼면서 붙여주셔야 그 속도가 맞는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붙였을 때 얘가 조금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요거 살짝 떼가지고 다시 눌러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눌러서 다시 이렇게 붙이시면 되니까 한 번 너무 떴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테두리까지 다 붙이시고 나시면 여기 보시면은 통 안에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맞춰서 가운데 조금 잘라놨었던 이 짜투리 스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난 후에는 이 스펀지 위에다가 이 시루핀을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시루핀을 잡으실 때 핀셋이 준비되신 분들은 여기를 핀셋으로 잡아주시고요. 아, 핀셋까지 준비를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에는 되도록 만지지 말아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 꽂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보다 더 완벽한 모습과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만 준비를 하면 저희 함께 이제 안개 상자 만들기에 거의 80%는 다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 만들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다 만들겠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때니까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여러분들께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사전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미리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전 질문 첫 번째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주변에 방사선이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게 쉽게 노출되는 경우나 노출되는 장소는 또 있을까요? 라고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방사선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 환경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주에서도 끊임없이 지구로 방사선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요. 지구 표면의 암석이나 토양에서도 방사선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도 방사선이 존재하고 섭취하는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먹는 음식물에도 방사선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들을 자연 방사선이라 그러는데요. 이 자연 방사선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TV,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에서도 매우 적은 양이지만 방사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도 모르게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이 되게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심지어 먹는 음식, 이런 주변 배경, 공기까지도 전부 다 방사선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막연하게 무서워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올바른 과학 지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천천히 한 번 더 설명을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이거 혼자서 집에서 해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원형을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검정색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딱 여기에 이렇게 대서 요대로 가위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할 때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신 다음에 가위로 자르시고 나면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까지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요건 저도 되게 쉽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붙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특히 붙이실 때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가 떠있다 이러면 떼서 다시 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뗐다 붙였다 해도 실험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바닥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 잴 때 이렇게 동그랗게 마셔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면은 요만큼이면 되겠다 이렇게 감으면 요만 딱 잡으면 돼요. 요거 너무 바짝 잘랐다, 너무 길게 잘랐다,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만큼 잡으신 다음에 여기를 사전에 준비해 주신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테이프를 뜯으실 때 한 번에 이걸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붙이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떼셔서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붓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천천히 붙이다 보면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주변 테두리를 다 붙였다 이러면 저희 요 짜투리 남는 거 있잖아요. 이 짜투리 남는 거를 여기 가운데다가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린 통 안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있잖아요. 이 점에 남은 짜투리를 가운데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붙고 나면 그때 요 시루핀 특히 여기 끝에다 뾰족하니까 만질 때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거 만지실 때 조금 걱정된다 하시면은 저희가 함께 보내드린 이게 니트릴 장갑인가요? 니트릴 장갑이 있습니다. 요걸 껴서 해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위에는 안 만져주셔야 돼요. 아까 교수님이 안전하다, 되게 극소량의 미비하게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한 실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핀셋으로 잡거나 손으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은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얼추 준비가 되었을까요?
교수님,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뭐 실험이 실패한다던가 아니면 다음에 또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요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이 용기는 버리시지 말고 보관을 하셨다가 다음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알코올이나 드라이아이스만 쉽게 구하셔서 똑같은 절차대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함께 동봉해드린 요 에탄올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에탄올은 100% 에탄올인가요? 네네, 거의 100% 에탄올급인데 요건 시중에서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사전 질문에 이제 물로 해도 괜찮나요? 꼭 알코올이어야 되나요? 뭐 70%짜리 알코올 괜찮나요? 그러니까 왜 알코올을 쓰나 이런 사전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수님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물이나 알코올 어느 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물은 자연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를 과포화 상태로 용기 내에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알코올을 사용하는데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100% 에틸알코올을 뭐 화공약품 판매소에 가면 살 수는 있지만 소독용 알코올은 70%의 에틸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휘발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알코올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다 써서라도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이런 설명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준비 완료요. 이런 말씀 있으셨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 에탄올을 함께 뿌려주시면 됩니다. 함께 동봉되어 있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혹시 모르니까 이걸 만드실 때도 장갑 꼭 니트릴 장갑 아이들한테 꼭 껴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 교사님들 전부 다 함께 꼭 이 니트릴 장갑을 껴서 해주세요. 저 역시 실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걸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 오늘 이 실험 준비하려고 딱 봤는데 제 손톱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손톱 깎아야 된다는데 지금 손톱 깎기가 없어가지고 장갑이 풀릴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소매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 가운데다가는 도포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펀지에다 도포하라고 해서 요 가운데다가 도포하시면 안 돼요. 저희 양 모서리 쪽에다가 골고루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음에 또 똑같이 한번 또 쓸 때 해야지 해서 아껴두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다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혹시 묻었어요? 어떻게 실험 망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운데 뿌리는 것만 아니면 뿌리다 보면 당연히 밑에 좀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계속 지나가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아까 앞에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포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에탄올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 곳에 너무 많이 뿌렸어요 이런 사소한 걱정들은 크게 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아낌없이 아끼시는 것보다 오늘 실험 같이 함께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이렇게 다 뿌려주세요. 교수님 너무 귀여우세요. 전 귀엽다는 말보단 잘생겼다는 말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나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완벽하게 밀폐가 안 되면 또 실험에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닫아주시고 이 상태로 잠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놔도 괜찮을까요? 네, 미리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잠깐 저희 키트통에다 넣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장갑을 꼭 목장갑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만져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면서 이제 보내드렸던 드라이 아이스가 있을 텐데요. 그 드라이 아이스 안에서 꺼낼 필요 없습니다. 안에서 꺼낼 필요 없이 그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 포장지 상태로 깨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렸던 이 접시 저희 오늘 저 MC가 아니라 방사선 보는 거니까 너무 기분 더 좋아지긴 하는데 좀 그래요. 자, 이 접시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올리시고 요거를 이제 깨주시면 돼요. 깨주시는데 최대한 평평하게 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걸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거나 어떤 면이 덜 닿거나 이러면 실험을 제대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방사선이 지나가는 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를 올리시고 이걸 망치로 깨주시면 되는데 어린이들이 함께 하거나 이제 조금 안전에 유의해서 하실 경우에 아이들보다는 이제 부모님 어른들이 좀 미리 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텀블러 같은 게 있다면 그 동그랗게 깨는데 또 굉장히 좋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그랗게
동그랗게 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테스트를 하면서 좀 높긴 했는데 이렇게 동그란 형태, 이게 괜히 쏟을까봐 하시면 이 동그란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실험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저희도 보시면은 아예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 많은 테스트면 여기 좀 구겨지긴 했는데 얘를 정확하게 딱 닿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랑 밑에의 기온차, 온도차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면이 딱 닿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어야지만 조금 있다가 저희가 LED 전달 딱 보여줬을 때 방사선이 지나가는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울퉁불퉁하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망치나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조금씩 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깨주시면은 되고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아래 과파 상태에서 온도 차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2,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 동안엔 저희는 또 사전에 받았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하나 알게 되는 과학 정보 하나가 이제 방사선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쓰는 가전제품에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생활 주변 방사선 노출이 되는 게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 없다면 어느 수준까지 괜찮은가요? 라고 이제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에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방사선은 아주 미세하게 존재하고 그 양 또한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 노출을 완전히 없애는 것, 즉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사선으로부터 노출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방사선이 0에 수렴할 수는 없고, 그렇죠. 특정한 어떤 위험한 물질이나 이런 노출에만 조금 안전하면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 방사선 노출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저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게 딱 떠오를 거예요. 엑스레이. 이제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노출 왠지 엑스레이 막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또 사전 질문에서도 이제 엑스레이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병원에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엑스레이 기기가 있는 병원을 단순히 방문하는 경우, 그 기기가 있는 곳에 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없나요? 저희는 안전한 건가요? 라고 사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엑스선을 이용한 진단 촬영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때 진단 촬영을 할 때는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아주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어서 환자, 즉 엑스선 촬영을 받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실 주변에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완전히 격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기가 있는 병원을 단순히 방문하였다고 해서 방사선 노출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드라이아이스를 텀블러에 넣고 흔들면 잘 깨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를 텀블러에 넣고 깨지 마시고요. 드라이아이스를 밑에 두고 그 텀블러로 내려쳐서 깨셔야 돼요. 괜히 넣고 했다가 안에 그 가루가 어떻게 될지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잘 안 깨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사전 리허설 할 때 요런 가위로 이렇게 쳐보기도 했는데 잘 안 깨집니다. 생각보다 조금 강한 곡점의 힘이 필요하고, 만약에 집에 이제 아버님들 공구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까지 써도 괜찮은데, 이런 망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텀블러 같은 걸로 했었어요. 이게 이제 기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브랜드는 가리고, 이런 텀블러 있잖아요. 이런 텀블러로 이렇게 쿵쿵 치니까 바닥에 손실도 없습니다. 기스 안 나고요. 그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치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벌써 하얀 길이 보이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자, 드라이아이스가 평평히 됐고 저희도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원래 테스트를 할 때 이 지나가는 길도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으로 카메라 이번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지는 길은 쇼츠로 또 한번 영상을 따로 또 올려놓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LED를 켜시고요. 저희는 방송 관계상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한 실험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어떠한 공간에서 실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 주변을 조금 껌껌하게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을 끄시고 나면 이 LED를 켜셔서 밑에를 이렇게 비추시면 됩니다. LED를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비추시게 되면요, 이제 여기 가운데에서 드라이 아이스 연기 말고 이 안에서 어떠한 하얀색 길이 팡팡 하고 튕기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이렇게 밝은 화면 속에서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자세하게 보이는 것들은 또 이 채널 안에 쇼츠로도 남겨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실험 과정 역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하나 또 긴급하게 딱 들어왔는데 에탄올의 역할이 뭐예요? 라고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에탄올의 역할이 뭘까요? 에탄올의 역할은 그 대전 입자인 방사선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의 힘으로 에탄올이 이온화되어서 전기의 모양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하얀 선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 선을 보이게 만드는 게 간단하게 보면 에탄올의 효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에탄올 오늘 쓰시고 나서 만약에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니면은 오늘은 못 봤다 하면은 꼭 에탄올은 아니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찮지만 그래도 많은 과포화 상태로 안에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약국이나 이런 데서 70%짜리 에탄올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혹시 많은 분들 다들 그 길을 보셨나요? 지나가는 길들이나 이런 게 보였을 텐데 저희가 또다시 한번 저희 실험 안에서 만들어놨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 며칠 내로 저희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신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쇼츠로 한번 또 영상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진행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안개상자 실험,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 실험 중에 만약에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댓글을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영상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화면에 저만 약간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앵글을 반대로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끊고 들어갔다간 기다리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이 상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 영상을 다시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전체 화면 하시면은 그래도 보시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번만 한 번만 조금 양해 바라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실험 키트를 통해서 안개상자 안에 길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전 질문과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오늘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전 질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방사선,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봤어요. 방사선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사선 측정은 다른 측정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측정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방사선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아주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주변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손쉽게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구입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걸 구입해서 이용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측정할 때 측정 대상이 없는 환경에서, 즉 공기나 자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방사선 값을 먼저 측정해서 나중에 측정한 측정 대상 값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측정 대상에서 나오는 방사선 값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사선 측정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교육 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알게 됐는데, 과학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에 우리 생활에 언제든지 방사선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거 딱 찍었는데 거기서 방사선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되기 전 자연값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계산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 주셨던 사전 질문인데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떻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변에 언제나 방사선이 있고 어떠한 엑스레이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생활 주변에 있는 방사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안전관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생활 주변 방사선 중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천연 광물을 이용한 원료 물질, 그리고 그 원료 물질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생활 제품, 그리고 건축 자재 등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그 원료 물질의 수입부터 시작해서 가공 단계, 생산 단계, 유통 단계, 그리고 폐기 처분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 생활 방사선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 그리고 건강과도 가장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방사선 측정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한번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재밌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함께 또 계세요. 댓글로도 재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오늘 사전 질문 때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방송이 끝나고 나도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하면서 실험 중 궁금한 사항들 혹은 방사선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한 정보들 있다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답변을 꼭 드릴 테니까요. 댓글만 쓰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개상자 만들기 체험 같이 함께 진행했는데 다행히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이거 아니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같이 즐겁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는 3회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로는 렌트겐 만들기 체험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후 행사도 원자력 안전재단 블로그를 통해 공지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참고하셔서 안개상자 만들기 재밌게 실험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실험실에 대한 또 이 실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 꼭 응해주시고 오늘 참여해주신 유튜브 채널 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방사선 안전스쿨 채널 구독 인증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까지 또 보내드리니까요. 실험 이후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저보다 훨씬 더 멋지신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 교수님 마지막 시청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여러분과 함께 안개상자 만들기 실험을 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실험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주변에 방사선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수록 저희가 더 많은 정보와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많은 과학 지식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교육 키트 1회차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안개상자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이나 다음 행사 역시 보실 수 있도록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